마음을 텅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마음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마음은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을 한다. 그 판단은 기본적으로 나의 입장에서의 판단이다. 즉, 오류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는 말이다. 나의 마음에 판단이 가득 들어 있으면 타인의 마음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것이 마음을 텅 비워야 하는 이유다.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가 있단 말인가? 또 어떤 상태가 마음을 비운 상태란 말인가? 내가 마음을 비운 적이 있기는 할까? 내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해주는 경험이 있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던 순간이 있었다. 지켜보았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순간 너무도 고요해지고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고요함만이, 그저 평화로움만이 있는 그런 순간이 생겼다. 그때 하는 순간이 왔다. 지켜보는 순간, 쥐를 기다리는 고양이처럼 숨죽인 그 순간, 내가 텅 비어 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극한 고요와 평온을 느꼈다. 텅 빔은 바로 지극한 고요와 평온의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 텅 빔의 시간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한다. 노력이라고 표현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노력, 힘이 들어가지 않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찾아냈다. 이건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개별적인 사태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공유를 해보겠다. 첫 번째는 산책할 때 눈의 시각을 넓게 잡는다. 나는 시력이 나쁜 편인데 안경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집중해서 무언가를 보려면 눈에 힘을 잔뜩 준다. 그러나 산책할 때만은 눈에 힘을 풀고 시각을 넓게 잡아 한눈에 하늘과 눈앞의 전경과 양쪽 옆의 풍경까지 최대한 포착한다. 그리고 편안히 천천히 걷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 텅 빈 고요함과 함께 내가 풍경 속으로 녹아든다.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 빈도가 점점 높아간다. 차를 운전할 때도 시각을 넓게 잡는다. 전면뿐만 아니라 좌우까지 한 시각 안에 넣고 운전을 한다. 그러면 시야가 확대되고 반응 속도도 더 빠르고 눈앞에 펼쳐지는 전경은 계절을 더 많이 담아낸다. 그때 텅 빔의 고요한 순간이 찾아오곤 한다. 생각해보니 무언가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는 시야가 좁아지고 주위에 많은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신체적으로 시각을 넓게 잡으니 정신에도 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오크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겠다. 이 사례는 김상훈의 왓칭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학교는 창문이 거의 없는 낡은 건물이었다.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컴컴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집중을 높인다며 수업할 때 커튼까지 쳐놓곤 했다. 학생들의 성적은 전국에서 꼴찌를 맴돌았다. 이 학교가 얼마 후 창문이 널찍한 학교로 이사를 갔다. 밖이 훤히 내다보였다. 학생들은 공부하다가도 문득문득
무한히 펼쳐진 창공과 확 트인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까지 확 트임을 느꼈다. 놀랍게도 1년 만에 학생 평균 성적이 20% 이상 수직 상승했다. 이 소식을 들은 캐나다 엘버타 교육청도 5개의 초등학교에 일제히 널찍한 창문을 달도록 해보았다. 놀랍게도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공간을 넓게 잡는 것만으로도 텅 빔의 순간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행동을 천천히 말로 표현하며 행동을 느리게 하는 것이다. 비가 오고 짐은 많고 약속 시간이 촉박하게 남아있던 날이 있었다. 마음이 급하니 모든 행동이 서툴러지고 짜증이 올라왔다. 그때 깊은 심호흡을 한 후 내 행동을 천천히 말로 표현하면서 느리게 했다. 핸드폰은 가방에 넣고 차키를 가방에 넣고 준비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산을 들고 천천히 우산을 펴고 몸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차 밖으로 나와서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간다. 이렇게 읊조렸다. 동작은 평소의 행동보다 1.5배 정도 느리게 했다. 텅 빔의 순간이 또 찾아왔다.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화로운 순간. 물론 그날 약속 시간에도 늦지 않게 도착했고 주어진 임무는 차분하게 달성했다. 이는 불교의 윗바사나 기법을 닮았다. 그저 지금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는 것. 왜 그래야 하는지 경험을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다. 세 번째는 나를 관찰하는 관찰자 시점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와 맞물리는 방법이다. 나를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배우로 관찰하다 보면 나의 감정이나 마음마저도 객관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몰아치는 격정적인 감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은행에 꽉 찬 저금통을 들고 가서 입금하는 일이 있었다. 사람이 많았고 1시간을 기다렸다. 슬슬 짜증이 올라오고 있던 차에 눈을 감고 내 감정을 지켜보았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와서 창구에서 입금을 하려고 하니 직원이 오늘은 동전 입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순간 분노가 크게 올라왔다. 무겁게 동전을 들고 1시간을 기다려 입금하려 했는데 오늘은 받지 않는다니. 그래서 따지듯 물었다. 이것이 이 은행의 원칙인지 이 지점만의 원칙인지. 다행히 그 순간 화를 내고 있는 나를 관찰했고 당황하는 직원도 동시에 관찰했다. 짧은 순간 째려보았고 저금통을 들고 나오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 순간 화도 그냥 잦아졌다. 두 개의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화를 내고 있는 나와 그것을 지켜보는 나. 근처 다른 은행에 가니 손님도 없었고 바로 입금이 가능했다. 고대 그리스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은 격언을 남겼다. 너는 극작가의 바람에 의해 결정된 그러한 인물인 연극에서의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가 짧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짧고 만일 길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길다. 만일 그가 너에게 거지의 구실을 원한다면 이 구실조차도 또한 능숙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오늘도 텅 비어간다.